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장효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질환을 함께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팔꿈치 통증, 바로 이제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름만 들어보시면 이제 운동선수한테만 발생하는 질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제 이게 일반인한테도 매우 흔하고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질환을 구분하고 증상과 치료,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르긴 다른 질환인가 봐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니스를 많이 치면 이 테니스 엘보가 오고 골프를 맞습니다. 많이 치면 오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 두 질환이요? 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예. 사실 이 두 질환의 의학적 명칭은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거는 이제 외측 상가염이 정식 명칭이고요. 이제 팔꿈치 바깥쪽에 위치하는 손가락과 손목을 펴는 힘줄의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 아니면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요. 외측 상과염이요? 네, 외측 예. 상가염요. 예. 그리고 골프 엘보는 내측 상가염이라고 해서 팔꿈치 안쪽에 위치하는 손가락과 손목을 구부려주는 힘줄에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위치가 다르긴 하네요. 네, 다릅니다. 그리고 테니스 골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실제로 이제 라켓을 잡거나 클럽을 잡고 스윙을 하는 과정이나 이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서 손목과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운동선수에게 자주 나타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즉 요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칼질을 하는 요리사나 주부분들, 하루 종일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사무직 직장인분들,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배송기사님들도 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을 근육을 많이 사용하니까 생기는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증상도 좀 다른데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염증이 발생한 힘줄이 외측이냐 내측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테니스 엘보, 즉 외측 상가염은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고 바깥쪽을 누르면 압통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도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한 동작을 하면 이제 팔꿈치 외측뿐만 아니라 심하면 손가락 끝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아, 손가락까지요? 네, 오. 힘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예. 컵이나 주전자를 들 때 이제 짜릿하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가벼운 책이나 스마트폰만 들어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골프 엘보는 반대로 이제 내측 상가염은 팔꿈치 안쪽이 아프고 예. 손목을 굽히거나 손가락을 꽉 쥘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이제 악수를 하거나 손을 제대로 내밀지 못하거나 문고리를 돌릴 때 이제 좀 그립을 쥐는 행위죠. 그럴 때 예. 통증이 오는 경우가 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측 상가염의 경우는 특이적으로 주위에 이제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촉골신경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신경이 주변에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면 손가락의 저림 등 이제 손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손을 움직일 때 더 뻣뻣하고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물건을 잡는 힘 자체가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질환은 팔꿈치에서 시작해서 손가락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원인은 뭔가요? 그 과하게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반복적인 사용입니다. 반복적인 사용으로 힘줄에 미세 손상이 발생한 건데요. 네. 우리가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힘줄에 작은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젊고 건강할 때는 금방 회복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30, 40대 이후, 50대 이후에서는 힘줄의 탄력과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손상이 잘 회복되지 못하고 염증이 잘 누적돼서 가라앉지 못하게 돼서 단순 염증이 아니라 만성적인 퇴행성 건 변화를 겪게 돼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오랫동안 가면은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팔꿈치 바깥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네. 손목을 뒤로 젖히는 이런 기능적인 동작을 해봤을 때도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했을 때 외측에 통증이 심해지면 테니스 엘보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팔꿈치 안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손목을 아래로 굽히거나 손을 꽉 쥘 때 통증이 심해지면 골프 엘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염과 증상이 조금 모호하고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운동을 좀 안 하다가 뭐 갑자기 좀 운동을 많이 테니스를 많이 치거나 골프를 좀 쳤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좀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어쨌든 운동 얘기를 한다면 네.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뭐 주말에 테니스를 몇 시간 동안 치는 등 이제 고강도 훈련을 하거나 이사한다고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들거나 이럴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니면 하루 종일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습관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평상시 자주 사용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네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행히도 이제 대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제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과사용이 원인이라면 유발하는 동작을 줄이는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손과 손목을 쉬게 해준다는 것이 사실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다소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보호대나 밴드를 이용해서 힘줄에 약간의 압박을 가해주는 게 이제 힘줄 기시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네. 또한 병의 초기, 질환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나 주사를 이용해서 초기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의 경우에서는 체외 충격파 치료나 프롤로 주사, PRP 주사, 콜라겐 주사 이런 주사들을 이용해서 조직의 재성을 도모하는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와 유지 목적으로 스트레칭과 재활 운동으로 근력 강화를 병행하면 치료 결과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제 10% 내외의 환자분들이긴 한데요. 6개월 이상 비수술적인 치료를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이제 증상이 계속되면 결국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경우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예방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고요. 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전후에 반드시 손과 손목을 스트레칭 해주시고 손목과 팔꿈치 스트레칭을 이제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예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도움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손목과 네. 손가락을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정확한 자세로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힘줄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한쪽 팔만 쓰지 말고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고요. 예. 끝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팔꿈치 통증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만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조기에 진단받고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치료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왜 육아를 할 때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목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가요? 예, 많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예. 이제 손목에 건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득게르뱅시 병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목 부위에 압통이 있거나 할 경우 네. 그렇게 이제 손목 건초염을 좀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뭐 좀 맞습니다. 예방법이 있을까요? 치료와 예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생클리닉 오늘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증상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장효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